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로보티즈 다음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만드는 핵심 기업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적인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들도 다 같이 급등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직 이유가 있어서 잠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에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로보티즈 후속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하나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영상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자료집 매번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중장기 종목도 좋아하시지만 단기 급등 종목들을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의 종목만 싹 다 체크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추천 종목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의 성함, 개인정보 이런 거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말 그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너무 유명한 기업이라서 이게 설명할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만 봐도 의문이 드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초반까지만 해도 가장 대장주격 종목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엄청난 폭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태까지는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가 신고가를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동안 계속 쐈거든요. 작년 2025년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 2, 3, 4, 5개월 동안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200%, 300% 가까이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한 400%, 380% 정도 되네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에 비해서 뜨문뜨문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진 않고 횡보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적게 오른 편이 아니었어요. 로보티즈도 완전 저가 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과거 대비해서 봤을 때 이미 저가 대비해서 보면 거의 최근에 1000% 가까이 좀 올라간 기업이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최근 파동만 제껴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요 과거에도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이미 한 100%, 150%, 10% 올랐었던 기업이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헤쳐 볼 거고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다 보면 슬슬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연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연초부터는 다시 대장주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보티즈가 올라간 이유부터 파악해봐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인 이유는 바로 로봇 상용화 기대감입니다. 이제 로보티즈가 주요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보통 로봇 관절, 사람으로 치면 관절에 사용되는 이 로봇 관절을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상용화 기업 1위, 휴머노이드 1위 기업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대규모 지금 이제 주요
주요 로봇을 만드는 뭐 피지컬 AI라든가 그 이외에도 다양한 로봇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외에도 연구실 단계에서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도 좋고 상용화시키기에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가져다 쓰고 있는 분위기죠.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상용화가 진행될 때 그대로 이 제품 부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로보티즈 가격이 뭐 워낙에 어마무시하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감이 굉장히 상당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각종 업종에 적용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 뭐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한 것도 있겠지만 로봇, 사람의 상체만을 모방한 로봇들도 있죠. 이런 로봇들이 각자 다양한 분야,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분야가 될 수 있겠고요. 반도체,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서비스업에도 많이 도입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캐파가 커질 것이 떡하니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 속에 폭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내놓은 제품들도 굉장히 이 선진 기업들한테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놨던 게 최근에 로봇손인데요.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 로봇을 로봇손 로봇이죠. 지금 현재 오픈AI 등 고객사한테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손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노 정말 작은 정말 조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움직일 수 있어야 다양한 공정들이 도입될 수 있는데요. 무슨 제조업 하는데 뭐 대단한 미리 처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반도체 분야라든가 여기 특정한 분야로 가면 정말 세밀한 작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으니까 로보티즈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 올라간 이유는 상용화 기대감이에요.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대놓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최근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 사업을 정부 정책이 진행한 겁니다. 정부가 진행해서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사업 지원 대상 과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항공화국 의료, A로봇, 자동차 화학 제조, 지금 현재 그 이외에 로브로스, 조선물류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진행 중입니다. 이게 하나 들은 거죠. 항공화국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로봇 수술 분야가 굉장히 활동이 좀 활발하고요. 그 이외에는 뭐 항공에서도 제조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항공 산업도 자동화시킬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컨테이너 벨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류 전송, 뭐 이런 캐리어 같은 거 나르거나 이런 것들도 자동화시킬 수 좀 있겠죠.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 제조, 물류, 항공, 화학,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휴머노이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위험한 작업이다 보니까 자동화시키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책 사업 이런 사업들 실증 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지금 이제 제품들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수주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성 로보틱스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계열사와 자동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전기가 MLCC를 만드는 이제 보통 반도체의 쌀이라고 표현하죠. 이 MLCC 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 MLCC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공정 자동화에 적용할 로봇팔을 만드는 A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 지금 현재 커패시터, MLCC와 고부가 반도체 이용 기판인 플립집, 볼그리드, 어레이를 다양한 공정에 로봇팔을 투입해서 비용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비용 감축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이런 장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지금 사람이 하지 않고 로봇이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실제 이게 비용이 감축이 가능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을까? 일단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분야예요. 이게 로봇이 한 대당 거의 수천만 원, 못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 까딱 잘못 도입되다가는 생산 능력 올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낭패거든요. 정말 감축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실험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앞서 보셨던 이 로봇팔을 공개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 내놓은 내용인데요. 27일부터 다음 달 지금 현재 진행되는 행사에서 그 인공지능 기반 자율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인 플라입과 함께 공동 개발한 양팔형 로봇, 양팔형 로봇이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솔루션을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미세 단위 제어, 복잡한 부품 조작, 고품질 비전 인식, 다변화된 작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게 현장에 적용하려 하다 보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기업들, 대단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조 공정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으며 초기 세팅 및 재프로그램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문제였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제 제품을 탑재시키고 이제 세팅하는 데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너무 걱정인 거죠. 수천만 원이 드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맞춰서 세팅하는 비용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데 성공했고 기업들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로봇들은 사람처럼 다치지 않고요. 뭐 망가진다라고 해도 뭐 다시 고치면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이 로봇들은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조 혁신, 이렇게 초기 비용만 어느 정도 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도입시켜가지고 자동화시키고 비용을 줄인 데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열심히 이제 로봇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주가는 굉장히 안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생각보다 상용화에 앞서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적절한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지금 기술력을 쌓아 올릴 때니까 이건 뭐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적자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자가 나는 기업이 특별한 거지 적자가 나는 기업이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봇 기업들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늘지 않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이 대폭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번 연도 매출 예상치가 290억이거든요. 근데 1, 2분기 합쳐봤자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 2분기라면 1년의 절반이 간 거거든요. 그러면 2, 3분기에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뻔합니다. 결국엔 삼성 수주 받아서 대량 수주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생산 능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최근 들어서 삼성 계열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몸집을 아직 키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막 몸집을 키우는 중이에요. 생산 능력을 최근에 늘리기 위해서 2배로 높이기 위해서 신축 시설을 짓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새로운 로봇 생산 공장 및 신사옥을 부지 면적 요걸 뭐 세우고 뭐 부지면 딱히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규모로 2025년도 이번
이번 연도 12월 완공 계획을 목표로 해서 작년에 이화공영이라는 기업하고 건설회사죠. 이화공영이라는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현재 로봇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로봇 생산 능력 자체를 늘리는 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봇 생산 능력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요. 규모의 경제로 해서 로봇을 많은 시간 생산에 참여시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사원용 로봇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신제품들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출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로봇 시장은 중국하고도 견주어 봤을 때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에도 삼성에게도 판매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도 판매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 단가가 필요한데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 규모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2배 이상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갔다고 봐요. 바로 문제가 뭐냐? 이 착공식을 가졌던 이 이화공영과 착공식을 가졌던 세종시 신사옥의 건설이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빠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이화공영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살짝 안 보이네요. 이화공영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보면 2025년도 이번 연도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사를 맡긴 이화공영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이 공사 추주를 바라는 건 많은데 여기다가 이제 돈이 상당히 이제 요즘에 원재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기업에 이제 건설 비용이 더 많이 들면서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25년도 4월 기준 진행률도 굉장히 느려요. 원래 기간으로 따지면 40%에 달하는 공사 완공률을 진행돼야 되는 시점에 20%밖에 안 됐습니다. 공장 진행도 좀 애매하게 진행되는 데다가 기업 자체가 회생 신청을 하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건설도 못하고 이제 돈만 떼이고 건설 진행되지도 않고 규모 키우려는데 규모 키우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애매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좀 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화공영 측은 이화공영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은 둘 다 기업 회생에도 신사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한다며 현재까지는 진행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에 이 회생 절차 신청도 취소했고요. 부동산 매각, 대주주 지분 처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발표를 했으나 사실상 불안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파봤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이화공영이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 것들하고요. 지금 현재 사실상 이제 상속을 거의 편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화공영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승계 작업에서 보통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상속세거든요. 상속세.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 기업의 지분을 물려줄 때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비싸면 그만큼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아지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기업을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최삼규 회장으로부터 장남 최종찬 대표가 승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 승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지분 승계만 남겨진 상황인데요. 2024년도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취득 이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승계 작업 중에 오히려 싸게 승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생기니까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예상이 좀 드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회생 신청과 번복을 통해서 채무 부담은 물론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의 부담까지 덜겠다는 큰 그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피해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겠지만 높은 구조지만 이 주주들이 보겠지만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사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우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두면 이 공사에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공사의 진행이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은 공시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는 게 공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 새로운 수주를 받았을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해당되는 계약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때에도 보통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보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일부 이제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이 공시되고 있는 걸 보면 계약 공사가 멈췄다고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웅바이오하고 디동 증축공사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기간이 좀 연장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좀 지연이 되긴 했죠. 그래도 한 3개월 뒤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 한미타워 신축공사, 제2 한미타워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공사 비용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 변경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지금 오히려 건설 계약 금액의 일부 감소까지도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건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변경 공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께서도 뭐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지금 현재 대웅바이오처럼 이제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긴 하나 이 격차 자체가 많이 길지도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3개월 정도 뭐 늘어날 수 있으나 공사 완공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건설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화공영은 승계를 위한 쇼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건설 진행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망을 한눈에 보기 좋게 좀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삼성과 협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지금 현재 로봇 상용화 테스트를 준비를 시작했고요. 국가하고도 협력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이제 대량 양산을 위한 신사학원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건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배경을 얻고 생산 공장만 확보가 되면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 단가가 나올 것이고, 적절한 가격 단가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삼성에게 납품하고 진행할 수 있죠. 근데 대량 생산 아니더라도 그럼 비싸게 그냥 사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분명히 소리가 나오는데 뭔 소리가 나오냐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자회사급이니까 이거 적절한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이 자회사 기업을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단가도 너무 비싼데 사실상 이제 납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성능과 그리고 적절한 가격까지 맞춰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모기업들이 밀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생산력이 확대가 될 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본격적인 생산과 수주를 받기 시작할 거고요. 성장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가전제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국이 가전제품 세계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기준에서 북미 기준에서는 전 세계 1위 시장이죠.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좀 기록한 바도 있고요. 2위 같은 경우 1, 2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LG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가전제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시장의 로봇들을 보입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내년 1분기 안으로 완공이 되면 대장주격 종목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즘에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로봇 기업 중에서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 놓치기 좋으실 것 같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번 더 정리해드렸으니까 계속 관심주 넣어두시고 관심 가져두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종목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과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드리냐라고 하면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주식전략실은 당연히 100% 무료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왼쪽에 보시는 자료집 저도 드리고요. 매일 급등 추천주도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승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8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높은 승률로 좋은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 자는 아이입니다. 검색하시면 나오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받고 넘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화면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 급등천주 보이시죠? 요것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집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급등천주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매번 내어드리면서 좋은 급등자율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최근 것도 좋겠지만 최근에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전부 다 보시면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오늘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들 다음날까지 이어가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공략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강하게 급등했는지 이슈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까지 보시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해당되는 정보를 그리고 심지어 개인정보 없이 핸드폰 번호 없이 성함 없이 이메일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종목을 드릴 테니까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종목을 드릴 테니까 이메일 설문조사 하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적는 순간 개인정보 다 털려나갑니다. 불법으로 유통돼서 몇만 원에 다 팔려나가거든요. 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갑자기 오는 게 그런 것들 신청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일들 저희는 애초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그냥 빼버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걱정 마시고 이용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알지 못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설명 잘 준비해서 계속 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은 항상 이재진의 주식 전략 실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